이른바 잭슨홀 여파로 미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도 급락세로 월요일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좀 충격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미국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4.22% 하락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각각 4% 수준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대 정도 하락이니까 낙폭 자체에 비해서는 미국에 비해서 충격은 덜한 편인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 증시 분위기가 개인은 잭슨홀 미팅의 여파로 대거 매도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낙폭이 좀 덜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미국에 비해선 낙폭이 덜합니다만은 지금 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1,349원까지 올랐고요. 상단을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할까요? 예, 상당히 어디까지일지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더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환율이 정점을 찍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외화 예금 규모가 줄어드는 건데요. 환율이 충분히 올랐다고 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환전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화 예금 규모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외화 예금 규모가 국내의 경우 33억 달러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 환율이 보다 상승할 기조가 충분하다라고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 차원에서 외화 예금 규모를 오히려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도 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는 건 앞으로도 환율이 조금 더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거라고 시장에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에 있었죠.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발언 내용이 어땠습니까? 예, 사실 지난달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으면서 다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시장에 좀 우호적인 금리 기조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파웰 의장은 한 달 동안의 개선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고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견조한 물가 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잭슨홀 미팅에 참여했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미국 같은 경우 4% 이상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일정 수준으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좀처럼 물가를 잡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다양하게 피력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매파적인 분위기가 계속될 거라는 것 때문에 아마 시장이 이렇게 급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건 예상을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 중에서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의 수치는 다소 꺾인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 국면이 됐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완화적으로 좀 돌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해본 사람들이 있었었는데요. 예.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서는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금리 상승의 견조한 흐름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한 흐름이고요.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강도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까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그 증시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한미 간의 기준금리 상단이 2.5%로 같은데 다음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할 게 유력시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웰 의장의 발언은 거의 다음 달에 있을 미 FOMC 회의에서 75bp의 수준에 준하는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상단은 동일한 수준인데요. 네. 어쩔 수 없이 다음 달에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특히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에선 금통위원 회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은 만약에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에 환율 시장이 크게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금리 역전 기조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금통위원 회의가 다음 달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같이 환율을 올린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예.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역전을 당분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러면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 한국은행의 금통위원 회의가 2번 남아 있는데요. 10월 달하고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은 총재께서도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달과 11월 달도 우리나라도 25bp 가까운 금리 인상을 2번 연달아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한은 역사상 6번 연달아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역전 기조가 남아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외환 시장이 특히 불안정한 요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여러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빅스텝을 밟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외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더 고강도로 수정할 요인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여러 시장 주체들이 외화 예금을 추가적으로 보유한다라든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는 우리나라도 한 번에 2단계 이상의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은 점쳐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 단계 정도씩은 금리를 올려갈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이렇게 커지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경제에?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국내에서 대규모 외화 자금이 빠져나갔거나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그 신용 등급이라든가 외화 보유고 역시도 나름대로 견실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외환 대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역전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 정부가 놔둘 것이지 다시 금리의 정상적인 기조로 바꿀 거라는 의지는 확실히 하는 총재의 구두 개입 등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번 금리 역전 기간 동안 그 때문에 뭐 외환 대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까지는 저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소비 위축, 그로 인한 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외화 환율이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가장 우리 내수 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물가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꺾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도 물가가 100% 잡혔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경우 수입 원자재 가격이 더욱더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더 커진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한은도 금리 인상 기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선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오히려 금융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들은 병행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증시 환율 시장 앞으로 단기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대란이 일어나거나 큰 혼란을 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분명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까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도 많이 잔재하고 남아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특히 외환시장을 안정적인 기조로 바꿀 수 있는 정부,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그 수출시장 또한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도의 외화 수급까지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장에서 지금 불안정한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조금 더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단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